뿌리면 막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그라목소는 액체로 된 쟁기다. 그러다가 엄청난 사고가 터지는데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먹고 5명이 사망해요. 뭐야? 영화인 줄 알아. 연쇄살인이야. 그리고 10월에도 4명. 뭐야? 그래서 지금도 미제로 남아있어요. 미제로 남았어? 네. 어떻게 한 거야, 부모님?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 어떤 역사죠? 오늘은 우리 응급실에서 다 봤던 약입니다. 그라목손 혹시 기억나세요? 아, 파라카트? 이게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근데 저희는 사실 봤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저도 응급실에 있었으니까. 있었어요? 이게 인턴 때는 봤겠죠. 근데 그걸로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급실에서 면담 가능할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지 않죠. 아, 맞네. 일단은 이거는 농약이죠, 농약. 네. 농약 중에서도 제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레를 죽이는 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풀을 죽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농업이나 혹은 뭐 정원 관리하는 데 많이 쓰였었대요. 외국에서는 잔디 많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에 주로 쓰이죠. 혹시 잡초 제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뽑아본 적 많죠. 최근엔 없죠. 최근에 군대 때가 마지막이었다. 군대 때 잡초를 했어요? 군대 때 안 뽑았나? 대위인데 아니었나 보다. 안, 어디 뭐 영창 갔을 때. 잘못해가지고 영창 간 거 아니야? 영창 갔었나? 안 뽑았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한데? 언제 뽑았지? 아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서울시에서 텃밭 분양하는 게 있어요. 정말. 네. 처음에 받으면 10평 정도 됩니다. 되게 작아 보여요. 나중에 되잖아요. 잡초 뽑다가 허리 나가 진짜. 먹으려고 심은 애는 계속 죽어요. 근데 잡초는 절대 안 죽어.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가 죽는다? 이거 사실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이전부터도 이런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나왔으니까 이제 막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황산, 비소, 뭐 구리염, 석유 이런 걸 뿌렸어요. 아 진짜 이거는 땅 죽어라 아니? 그러니까 땅을 죽이는 거지. 이게 독입니다. 그래서 풀도 죽여요. 땅 죽어라. 근데 이제 뿌리는 사람도 위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도 위험하고 석유 같은 거는 했다가 불 붙으면 어떡해. 그리고 약간 비싸지 않나요? 그 옛날에 석유가 별 가치가 없을 때. 없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가격도 비싸지고 그리고 토양 자체가 망가지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이때 이제 제초제들이 이것저것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뤄볼 파라카트, 구라목손이라는 상품명으로 팔렸던 파라카트는 1955년에 쓰이기 시작해요. 제초제로. 처음에 발견된 건 엄청 옛날이에요. 1882년에 오스트리아의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걸 뭐 그냥 이런 성분이 있다 라고만 알고 이제 농약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하고 너무 위험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런 성분이 있네? 새로 발견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옛날에 웃음가스 발견하고 넘어가고 이랬던 것처럼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사용을 안 하다가 이제 55년부터 사용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라목손이라고 개발된 거는 1962년입니다. 오 최근이네. 비교적 최근이에요. 이거 영국 회사인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개발하고 출시를 해요.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초제로? 뿌리면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이 그라목손은 액체로 된 쟁기다. 이제 쟁기 필요 없다. 쟁기는 완전히 그라목손으로 대체됐다. 마케팅 잘하네. 이런 식으로 광고 솔직히 딱 직관적이다. 혹하잖아요. 직관적이다 진짜. 심지어 그 당시 문구를 보잖아요. 그럼 이것이 새로운 농업혁명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농업혁명이 이제 인류가 땅을 개간했고, 그다음 두 번째 혁명으로 보통은 질소 비료를 뽑거든요. 비료. 그때 엄청나게 생산했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단점이 잡초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잡초를 제거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새로운 농업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 칭찬을 했어요. 근데 실제 사례를 보면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식물이란 식물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아니, 그냥 뿌리면 다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엽록체의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를 가로챈대요. 구조를 붕괴시켜. 근데 이것만으로는 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가로채면서 산소가 또 붙거든요. 그럼 이게 저절로 사이클을 돌려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은 얘가 죽을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닿으면 2-3시간 내에 잡초가 죽습니다. 식물들은 닿으면은 그냥 무조건 죽는 그냥 거야. 닿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초제들도 있긴 있거든요. 효과가 좋은 거. 근데 이렇게 빠른 애는 없어요. 그러게. 그리고 얘가 싸요. 근데 심지어 땅에 닿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멈춥니다. 진짜? 그럼 더 이상 땅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살아있는
땅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그리고 불활성화돼가지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은. 너무 좋아. 너무 좋네. 싸고 효과 좋고 땅에 크게 문제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빵빵 쓰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혹시 파킨슨병이라고 아세요? 아직도 사실 치료가 어려운 신경통행성 질환인데 뭐 신체 한쪽이나 양쪽이 레스팅 트레모가 있죠. 가만히 있는데 휴식 떨림이 있고 경직이 된다든지 혹은 운동이 느려진다든지 뭐 감소가 된다든지 자세를 반사하는데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운동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죠. 그리고 심해지면 파킨슨병 치매도 맞아요. 유발할 수 그런 있으니까. 것도 있잖아요. 예. 이 파킨슨병의 원인인자 또는 위험인자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뽑히는데 통계적으로 파라카트를 사용하는 인구군에서 파킨슨 질환이 더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처음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유의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도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봤더니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게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파라카트를 주로 이용하는 곳이 농촌인데 어쩌면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더 영향이 있지 파라카트는 직접적인 연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교정했는데도 파라카트를 사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논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좌우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파라카트 이용을 감소시키진 못해요, 이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경제적 이득이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파라카트, 그라목손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아주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왜 그럴까? 살 목적으로 복용을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인체에 너무 치명적인 독성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음용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네, 피부에 닿아도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 음용 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낮게 보고하는 기관이 70% 이상이라고 보고합니다. 사망률이. 오, 거의 100%라고 네. 그러셨는데. 근데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90% 이상을 보고를 하죠. 그리고 보통 90% 이상이라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0%라고 하셨는데 이 음용이라는 게 양이 되게 적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아니고 한두 모금 마셨다. 그럼 사실상 100%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약인 거죠. 그리고 이게 시골에서는 약물을 보관할 때 이거 이제 그냥 여기저기 놔두잖아요. 이거를 실수로 먹거나 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다른 약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농약들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약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서 위세척하고 하면은 다른 뭐 농약 음독은 사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 네. 효과가 없죠. 왜냐면 아까 제가 제초제 그 기전이 뭐라 그랬죠?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주고 세포내에서 무한대로 돌면서 네. 죽인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은 폐에서 특히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들어오면 폐에 섬유화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피부에 닿아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뿌리다가 눈에 들어가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너무 높고 코로 흡입을 해도 위험할 수가 있고 만성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합병증도 있겠네요. 그렇죠. 합병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까지 위험한 약을 아무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주의를 하더라도 근데 들어가면 죽어요. 이런 약을 왜 팔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농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뿌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기계가 뿌리면 식하고. 기계가 뿌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기계가 뿌리더라도 사람들이 어쨌든 보관을 하고 그거를 옮겨야 되고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그냥 자동으로 뚝뚝뚝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의약품처럼 완벽하게 관리돼야 되는 네. 약이에요. 거의 그 정도로 위험성이 그럼 있는데 위험한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뭐 몇 미리 썼는지 몇 개 썼는지 이런 걸 다 보고하고 회기하고 그쵸.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농업에서 이렇게까지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한 이유 너무 싸고 효과가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세기 후반에 발명이 돼서 사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경제 논리가 일단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하는 대신에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일단 악취를 내는 물질을 넣어요. 까면 냄새가 탁 나게 해서 이거 그러니까 실수로 먹는 일을 피하게 없게. 하고 그다음에 구토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약에 닿으면 토를 하게. 없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목손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해서 꾸준히 전 세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엄청난 사고가 터지는데 이게 일본에서 터집니다.
1985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이때 당시 일본은 파라카트를 굉장히 고용량이 24% 농도로 판매하고 있었고 18세 성인이면은 따로 등록이 필요 없고 그냥 구매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85년 4월 히로시마에서 어떤 트럭 운전사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먹고 며칠 뒤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몸에서 파라카트가 검출이 돼요.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이 9월에 오사카에서 2명, 미에현, 후쿠이현, 미야자키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먹고 5명이 사망합니다. 뭐야? 영화인 줄 알아. 연쇄살인이야. 그리고 10월에도 4명, 뭐야? 11월에 2명. 한 건 제외하고는 모두 파라카트가 검출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디콰트로라는 다른 제초제가 됐어요. 그럼 어찌됐건 지금 10명 넘게 자판기에서요. 사망을 한 거예요. 자세한 그 사건 정황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뭐 따라하게 되면 큰일이니까 자판기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CCTV가 없었어요. 왜냐면 85년이잖아 이게. 그러네. 그래서 지금도 미제로 남아있어요. 미제로 남았어? 네. 어떻게 한 거야, 공무이? 그러니까 이때 뭐 그 기계에 병뚜껑이 좀 에러가 있었대요. 지금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이는 형태의 병뚜껑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전 병뚜껑, 옛날 40년 전 병뚜껑은 그럴 수 있었대요. 안쪽에다 뭘 넣을 수 넣을 수 있었대. 그리고 닫아놓고 이거를 자판기 하나 넣어놓으면은 내가 딴 거 뽑았잖아요. 근데 열고 내가 이거 뽑은 줄 알고 열어서 먹은 거예요, 그거를. 보통 근데 2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열었는데 앞에 보이면 그걸 이제 부주의하게 뺀 거지. 여러 개를 시도했겠죠. 근데 그 중에 이 정도가 사망을 한 거죠. 이러고 나서 뚜껑도 바뀌었지만 당연히 파라카트에 대한 규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어떤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개인은 판매나 유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일본은. 그래서 엄청나게 제한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이유로 이걸 규제하게 된 건데 우리는 음독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이라는 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냥 했다가 돌아오면은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내가 를 생각했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살았어요. 그러면 우울증 치료 받으면서 살아볼까? 이렇게 되는 사람도 그런 많잖아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 파라카트는 제2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그래. 사실. 그래서 이게 2012년 신규 등록이 금지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레지던트 하던 시절에도 환자가 발생하긴 했죠. 그렇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판매된 약 때문이고 완전히 전면 금지돼 있어가지고 15년 발표했을 때 농약 수가 무려 56%가 감소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왜냐면 이건 우발적으로 마셨을 때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다른 약들은 그런 찬스가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막 와서 구토하게 하고 안에 킬레트 네. 같은 거 막 넣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충동성이 좀 높은 상태에서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까운 거를 위주로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다. 그래서 특히 농촌이나 이런 쪽에는 되게 문제가 됐고 맞아요. 농촌이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꼭 보는 케이스예요. 사실은. 저희는 꽤 많이 봤죠. 맞아요. 저희가 특이하게 이제 어촌, 농촌, 공업이 다 같이 다 있는 있으니까. 지역이었는데 어찌됐건 근데 이게 전면 금지가 됐고 25년 현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내려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20세기 후반이면은 사실 전 세계가 먹고 살만했던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이런 위험한 약이 그냥 유통이 됐었다. 이게 좀 놀라웠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일본에서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이제 전면 금지가 돼가지고 이로 인한 사고는 없을 거라는 게 미국이나 이런 처음 만들었던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망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항상 반대적인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논문을 찾아보면서 논문을 다 우리가 이렇게 맹신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다른 만성적인 질환에 대해서. 급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뭐 죽으니까. 오늘 이렇게 제초제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 또 제초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던 다른 방식으로 쓰였던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끔찍한 네.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